자, 3점 수능 테스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가나다는 질량이 같은 중심별을 공전하는 새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새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나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별의 시선속도 변화는 가보다 나가 크다. 가와 나 거리가 같이 떨어져 있는데 나 행성이 2배 무거워요. 그쵸? 그러면 시선속도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은 거리인데 2배 무겁기 때문에 시선속도 변화가 큽니다. 행성에 의해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나보다 다가 길다. 자, 행성이 별보다 더 멀리 있어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도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나보다 다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가 길기 때문에 진행되는 시간도 길겠죠. 가에서 식이 진행되어 별의 밝기가 최소일 때 시선속도가 가장 크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통질량 중심 그리고 행성 그리고 별 궤도 그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별 여기 있고 행성 여기 있어야만 식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시선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별은 딱 이 수직으로 이동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선속도 변화가 없어요. 0이에요. 시선속도 0. 그래서 뭐 적색 편의도 아니고 청색 편의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디귿 바로 지울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을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위치의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다. 자, 굉장히 무난한 기출 요령과 유사합니다. 행성의 위치일 때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성이 기억일 때 별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지구에서 멀어지네요. 적색편이 이게 A가 기억이란 뜻이고요. 행성이 니은일 때는 별을 가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라 했죠. 기억, 니은, 디귿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끔 헷갈리는 게 뭘 자주 틀리냐면요. 기억 행성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여기다가 적색 편의를 넣어버려요. 아니 청색 편의를 넣어서 여기다가 막 기억을 써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지 행성빛의 스펙트럼 변화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성이 기억일 때 A가 맞고요.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로 회전합니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도 커진다. 자, 잘 알아두세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멀든 가깝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뒷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수록 가까울수록 뒤에 말은 하나도 쓰면 안 돼요. 관련이 없어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와. 디귿이 틀렸습니다. 3번. 이 부분이 기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옛날 기출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와 나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나의 중심별은 크기와 질량이 같은 주결성이다. 별의 크기와 질량 같구나. 볼게요. 행성의 반지름은 가가 나의 약 2배이다. 무슨 말이냐면 별이 이렇게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가려서 그만큼 밝기가 감소하는 거죠. 가를 보면 100%에서 98% 됐어요. 2%가 감소했고요. 나는 100에서 99가 됐어요. 1%가 감소했어요. 별은 크기와 질량이 같기 때문에 가와 나의 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별, 밝기가 똑같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가가 나보다 2배 더 밝기가 줄었죠. 그래서 반지름 2배이다 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이미 기출된 유형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밝기가 2% 감소하고 1% 감소했다는 건
같은 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1% 이게 2%라고 치면 이 반지름이 2배라는 얘기가 아니고 면적이 2배라는 겁니다. 면적이 2배 차이. 그러면 면적이라는 거는 뭐 파이 r 제곱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곱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배 큰 겁니다. 맞게 하고 싶으면 반지름은 루트 2배 큰 거고 면적은 2배 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루트 2배라고 냈으면 갑자기 루트 2가 왜 나오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제곱해서 2배여서 루트 2가 맞구나 하면서 맞을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안 내주죠. 그게 아니라 그냥 2배로 냅니다. 그러면은 2배 차이, 2배 차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밝기 차이로 문제를 낸다 하면 반지름이 아니라 면적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를 씌워줘야 답이 되는 거죠. 자, 니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가가 나보다 궤도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서 식현상이 자주 일어났겠죠. 니은 맞고요. 행성의 질량이 같다면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편의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행성의 질량이 서로 같아요. 질량이 같다면 그러면 뭐 이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다른 거겠죠. 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선의 편이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더 행성과 별이 가깝게 있잖아요. 현재 행성과 별이 가깝게 있을 때 당연히 흡수선의 편이량은 가가 나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질량이 같은데 별과 가까이에 있잖아요. 별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별이 더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4번이 맞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사례. 자, 우리 은하 중심부 영향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는데 2시간 반 동안 중심부의 밝기가 변했겠죠.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고 있었다 하니까 중심부의 밝기가 변했을 거예요. 왜 변했느냐? 태양 질량이 약 8%인 중심별과 지구 질량이 약 1.4배의 행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 미세특력 렌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거죠. 일단 기억, 우리 은하 중심부 맞고요. 가의 밝기 변화는 행성의 공전 주기마다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주기성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하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별과 행성이 세트로 옆을 지나간 겁니다. 지나갑니다 하고 지나간 거지 행성이 몇 바퀴를 돌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볼 때 거기를 다시 지나가야죠. 디귿, 발견된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은 태양 질량의 8%로 광도가 굉장히 작은 별인데 공전 궤도 반지름이 1.2 AU,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1.2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고체 상태의 물,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만약에 물이 존재하더라도.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태양계 일부 행성과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 그림에서 곡선 A에서 D는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의 질량에 따른 이론적인 크기라고 합니다.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에 가깝다. 목성형 행성의 특징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좀 이 A 그래프에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죠. 이 외계 행성들이 맞다라고 해야겠죠. 기억의 주요 성분, 기억의 주요 성분은 기체와 얼음일 것이다.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수소와 얼음은 맞을 것 같아요. 디귿, 니은은 단단한 지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 니은을 보면 암석과 금속 사이에 있어서 단단한 지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행성 A에서 D의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A에서 D의 중심별은 모두 주계열성입니다.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 양이 가장 적어요. 아니죠. A 아니고요.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보겠습니다.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B가 C보다 크다. 자, B는 일단 분광형부터 쓰죠. OB, A, F, G, K, M인데 자, F에 달려있어요. B는. 근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된 에너지량이 1이에요. C는 G에 달려있어요. 근데 1보다 커요. 그죠? 로그 스케일인데 가로축이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1보다 큽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별이 더 작아요. 들어오는 게 온도가 낮은 별이 더 높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가깝고 머니까 그런 거예요. B가 C보다 크다. B가 더 멀리 있다. 맞습니다. 디귿. 별이 진화하는 동안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D가 B보다 길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D가 B보다 길다. 자, 별이 진화하는 동안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결국 별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B보다 길죠. 수명이 기니까요. 광도가 작으면 수명이 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되는 에너지 양이 지구가 1일 때 B와 D 모두 1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물이 존재합니다. 액체 상태로. 이쪽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고체, C는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행성의 대기효과와 행성 표면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 지구가 1일 때 1인 것만으로도 행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표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계 가에서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뭐가 가장 넓을까요? 그냥 온도만 보고 나가 가장 넓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광도 계급을 보셔야 됩니다. 나와 라는 주계열성이고 가는 초고성, 다는 거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초고성이 광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가가 가장 넓다가 맞습니다.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자, 나는 주계열성이고요. 다는 훨씬 큰 거성입니다. 이제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이것보다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행성이 별을 가린다고 했을 때 타격이 큰 건 나죠. 밝기 감소율은 나가 크죠. 그러니까 밝기 감소율이 크다라는 건 밝기가 많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나가 다보다 작다? 틀렸어요. 나가 다보다 큽니다. 현재 가에서 라의 행성이 모두 생명간시대의 중앙부에 위치한다면 앞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라가 가장 길겠죠. 온도가 가장 낮은 주계열성이니까 라가 가장 길고요. 아마 초고성인 가가 짧고 거성인 다도 짧을 겁니다. 그래서 라가 가장 길다고 해야 돼요. 정답 1번입니다. 8번이에요. 8번 문제 좀 재밌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련된 설명.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에서 별만의 스펙트럼을 빼면 행성의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계 행성에서 지구로 입사한 빛은 별과 행성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행성이 특정한 위치일 때 행성에 의해 복사 효과가 제거된 나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가 나에서 빼면 다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다를 분석하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행성 복사에 대한 스펙트럼을 알 수 있다는 건 행성에 어떤 대기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귿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가의 스펙트럼에서는 시선 속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죠? 나는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된 나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근데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일어날 때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있으려면 여기 아니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죠. 이러면 별 여기 있고 여기 행성 여기 있으면 당연히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될 수가 없죠.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되려면 아예 다른 쪽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행성이 아예 다른 쪽 혹은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도 되겠죠. 별이 앞에, 행성이 뒤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얻을 수 있지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행성이 앞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저게 제거가 된다라는 게. 행성이 별 뒤에서 별에 의해 가려졌을 때만이 이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정답이 3번이다는 크게 나오는데 그래서 행성이 특정한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물을 수도 있죠.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사실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온 걸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림 다시 그려드리면 별은 앞쪽에 우리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별은 앞쪽에 행성은 저 멀리 있을 때가 별만 나타나는 거죠. 행성의 특정한 위치라는 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9강 3점 수능 테스트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10강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